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께서 차지모드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테스트해봤습니다. 나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외부 전기 없이 스스로 엔진을 가동시켜 충전을 할 수 있는 차지모드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지모드가 어떤 것인지, 도로를 주행하면서 기능을 검정해보고 연비 테스트까지 실시해보겠습니다. 먼저 휘발유로 주행하면서 차지모드로 배터리를 충전한 후 차지모드의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모드로 변경하여 충전된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주행하여 전기모드 주행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차지모드와 전기모드를 합산하여 최종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리터당 연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속도로 하이브리드 연비가 리터당 16에서 17km인데요. 그럼 차지모드를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차지모드는 차를 정지시킨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차지모드 변경 버튼은 하이브리드와 전기모드 버튼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하이브리드와 전기모드로 변경되고 5초 정도 길게 누르면 차지모드로 변경되면서 엔진이 가동됩니다. 차지모드로 변경했다는 것은 발전기를 돌린 것과 같으므로 충전이 완료되거나 수동으로 해제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엔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전기모드 기능은 모두 해제되고 차지모드가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지모드는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차지모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동하면서 충전을 하여 전기가 필요한 차박대 차 시동을 걸지 않아도 에어컨, 냉장고, 전등도 켜고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겨울에는 전기 장판도 마음대로 틀고요. 배터리 용량이 18.1kWh로 완충 시 80km 이상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박대 전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배터리가 소진되더라도 다시 시동을 걸어 충전하면 되니까요. 차박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차지모드의 충전과 연비 테스트는 사천 톨게이트에서 출발해서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데이터를 위해 정지와 출발이 없는 100% 고속도로 주행이란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내려서 평균 시속은 80에서 100km 정도였고요. 옆에 촬영을 도와주신 90km 상당의 성인분과 함께한 조건입니다. 차지모드를 테스트하는 동안 에어컨은 켜지 않았고요. 전기모드 주행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였습니다. 우선 사천 톨게이트에서 산인 톨게이트까지 47km 구간을 주행하면서 차지모드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충전된 전기로 산인 톨게이트에서 동창원 구간을 전기 충전량이 소진될 때까지 주행한 후 거리를 합산하여 평균 연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먼저 현재 연료 잔량부터 확인해보면 주행 가능한 거리는 휘발유로 713km이네요. 전기 충전량 1km입니다. 주행시간 0시간, 주행거리 0.3km. 차지모드로 변환할 때는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사천 톨게이트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차지모드로 변환했고요. 동영상 촬영을 준비하기 전에 신호가 바뀌면서 300m 구간은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 1km가 충전됐네요. 차지모드로 변경하는 사이 신호등이 변경되어 출발 전에 킬로수 세팅을 못했네요. 500m 출발 상태에서 0km로 세팅했어요. 정확한 건 우측 표시판에 있는 시동 후 주행 킬로수를 참고 바랍니다. 주행시간 4분, 주행 4.7km에 충전 2km가 됐네요. 주행시간 10분, 주행 14km에 충전 6km가 됐네요. 주행시간 20분, 주행 28.5km에 충전 15km가 됐네요. 주행시간 27분, 주행 38.6km에 충전 21km가 됐네요.
주행시간 30분, 주행 42.5km에 충전 24km가 됐네요. 오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오후 들어 폭우가 쏟아지네요. 아무튼 최악의 조건에서 차지모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네요. 나브포와 수입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통틀어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차지모드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드디어 목적지 산인 톨게이트가 보이네요. 요금 3,7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주행시간 34분, 주행 47.4km에 충전 28km가 됐네요. 보신 것처럼 사천 톨게이트에서 산인 톨게이트까지 주행시간 34분, 주행거리 47.4km의 충전은 28km가 됐네요. 출발 전 휘발유 713km에서 77km가 소비됐네요. 여기서 시동을 끄면 휘발유로 주행한 연비가 표시됩니다. 리터당 11.6km가 나왔네요. 이제는 차지 모드를 끄고 전기 모드로 변경하여 충전된 28km를 가지고 0km가 될 때까지 주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휘발유 주행거리와 전기 주행거리를 합산해서 최종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인 톨게이트에서 전기 모드로 변경하여 충전 잔량 28km, 노즐 주행시간 0분, 노즐 주행거리 0km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충전 잔량 11km, 노즐 주행시간 10분에 노즐 주행거리 13.9km입니다. 충전 잔량 6km, 노즐 주행시간 13분에 노즐 주행거리 17km입니다. 충전 잔량 3km, 노즐 주행시간 15분에 노즐 주행거리 20.3km가 됐네요. 충전 잔량 0km, 노즐 주행시간 16분에 노즐 주행거리 22.2km가 됐어요. 충전 잔량 28km로 22.2km를 주행했네요. 충전 잔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죠? 고속도로의 특성상 감속과 회생제동 충전이 없었고 평균 시속 90km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차지 모드로 주행시간 34분, 주행거리 47.4km의 충전은 28km였었죠. 이때 연비는 리터당 11.6km가 나왔었고요. 휘발유 4.08리터를 소비한 셈이죠. 여기에 전기 주행거리 22.2km를 합산시켜보면 총 주행거리는 69.6km입니다. 휘발유와 전기를 합친 연비는 리터당 17km이네요. 나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지 모드는 캠핑이나 차박 등 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이네요. 시동을 걸지 않아도 에어컨과 전기 제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엔진 소리 장난 아니게 시끄럽거든요. 엔진 소음 어느 정도인지 볼륨을 약간 높여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충전과 주행을 병행하면 엔진에도 무리가 가겠죠.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연비라면 굳이 시끄러운 차지 모드로 주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신 나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차박 출발 전에 완속 충전기로 완충시키면 됩니다. 이동은 전기 모드로 하지 마시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변경해서 주행하면 충전된 전기는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면 차지 모드 돌릴 필요 없이 차박이나 캠핑장에 도착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지 모드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차지 모드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1. 정차 중에도 엔진이 멈추지 않습니다. 2. 감속 회생제동 때에도 엔진이 멈추지 않습니다. 3. 하이브리드 모드와 달리 주행 중에도 엔진이 일시 정지하지 않습니다. 4. RPM 2000에서 3000회전 정도의 큰 소리가 납니다. 5. 시속 40에서 50km 정도의 속도를 넘어서면 엔진 소리는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6. 압도적인 가속성을 드라이버가 요구하면 가속 성능이 우선됩니다. 7. 차지 모드는 완속 충전 비용보다 휘발유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에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차지 모드를 테스트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지 모드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